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비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시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저번주 금요일날 미증시에서 좀 이제 기술주들이 좀 흔들리는 흐름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다가 자 음봉하라를 찍었는데 지금 중국 증시도 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 이제 변곡이 만들어질 건데 위로 올라가면 이제 버블 확대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증시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밑으로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 진행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미 버블이 굉장히 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무너질 수 있는, 단기적으로 좀 투매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돼 있냐? 한국 증시는 저는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2380포인트 근방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버블이 심하게 껴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8% 정도 지수가 가열 구간, 버블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적정 지수는 한 2000포인트 정도 보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 이제 적정 지수는 한 2800포인트 정도 보고 있는데 이제 6개월 이상 이제 땡겨서 이제 반영을 한다 그러면 이건 확실히 밸류가 부담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현금을 만들어가는 포지션들을 취해가고 있고요. 2100포인트가 넘어가는 구간부터 이제 현금을 이제 7%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23%까지 확대를 해놓은 구간입니다. 오늘 1% 추가 사인을 드려서 자, 우리는 현금을 지금 23%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흐름을 보니까 오전장에는 자,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어요. 하락 종목수가 더 많으면서 시장이 왜곡 흐름을 좀 키워가는 흐름들이 보였는데 이제 오전장이 좀 지난 다음에 코스피 쪽에서 좀 시세가 터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대형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 뭐 등등 해가지고 대형주들이 최근에 보면 좀 급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2차전지 이제 대형주들부터 해서 이제 미래 모멘텀들이 잡혀있고 업사이드가 가능한 쪽들, 그런 기업들의 확실하게 수급들이 붙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수급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점점점 힘이 세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수급 주체는 개인 투자자인데 자, 개인 자금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3월에 폭락 이후에 코로나 폭락 이후에 이때 한 45조 정도 됐습니다. 개인 예탁금이 45조 정도 됐는데 지금 여기서 예탁금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보합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이제 한 48조, 49조 정도 되니까 자, 예탁금이 더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하방 리스크는 줄어든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월 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지수를 이제 한 3, 40조 정도 샀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3월 달에 폭락 왔을 때 바닥 구간에 신용이 한 6조 정도 됐단 말이에요. 지금 14조니까 자, 신용자금이 거의 한 8조 정도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3, 40조 샀는데 8조가 신용이면 자, 20%에서 30%는 부채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 30%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한 18% 정도 버블에 딱 껴있다 그러면 자, 버블이 껴있는 만큼은 자, 부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시장은 지금 이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정도는 빠질 수 있겠구나. 일단 시장 흐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하게 빠져서 만약에 어떤 리스크가 동반이 된다 그러면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이제 티격태격 하는 부분들이 노이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무튼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주들이 무너진다라든가 미국에서 무슨 마가 이렇게 불리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거나 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시장은 또 이제 한번 좀 크게 출렁일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올라가면 내년 실적을 다 땡겨와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단기적인 버블은 확대되는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연말까지는 9월에는 이제 공매도 이슈가 있고요.
11월에는 미 대선 이슈가 있습니다. 12월에는 양도세 이슈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하고 어떻게 이제 변동성들이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2020년 8월 10일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자, 신라젠과 시젠은 비슷한가 다른가? 자, 요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7년도에 자, 하반기에 대장주였던 종목이 이제 시젠이었어요. 신라젠이었어요. 이건 이제 임상 관련된 기업들이 이 당시에는 흐름들이 좋았고요. 지금은 임상 관련된 기업들만 못 움직이고 있죠. 네, 코로나 테마주들이 최근에는 바이오 장세를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제는 비싸냐 싸냐? 그러면 이거는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그리고 바이오냐 346%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합리적인 버블과 비합리적인 버블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버블은 자, 미래 실적을 땡겨 오는데 자, 미래에 좋아질 거 이제 성장이 담보되어 있거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요런 섹터분들은 미래 가치를 땡겨와도 어느 정도 합당한 밸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업사이드라는 부분들이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2차전지가 될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강한 섹터 중에 5G, 2차전지 뭐 요런 섹터가 대표적인 이제 미래의 업사이드를 놓고 움직이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와도 요런 종목들은 이제 신규 편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비합리적인 버블은 뭐냐면 자, 미래에 안 좋아질 거예요. 이제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고 후퇴를 합니다. 실적도 그렇고 뭐 매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후퇴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지금 어때요? 지금 좋아도 결국은 많이 꺼질 거라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비합리적인 버블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더 경계를 하면서 이제 섹터 비중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합리적인 버블이다. 미래 가치가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뭐 2년 후, 3년 후 실적을 땡겨왔을 때 많이 비싸지 않은 구간이다 그러면 요거는 뭐 밀리더라도 이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가치에 기반해서 생각을 하면 요런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신나는 바투님이 이제 인증해주신 부분이고요. 수익 인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오니아 346% 2차 절반 매도하고 잔량은 그냥 보유합니다. 리스크는 완전 해결되었으니 마음이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멘토님 화이팅 하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보면 복리계좌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제 일괄 매도 사인을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바이오니아, 액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들 후발주들로 집어드렸다가 뭐 EDGC랑 등등등 해서 다 일괄 매도 사인이 나간 다음에 대부분 다 던져버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코멘트가 채팅방에서 안 나오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자, 비합리적인 버블이에요. 이런 수익은 사실 운이 좋아야 챙길 수 있다는 거죠. 합리적인 버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도달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비합리적인 버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미래에는 계속 떨어질 일밖에 안 남은 건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다 떨어질지를 모르는 거죠. 여기서부터 빠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고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림이 나오지 않는 구간 그런 것들을 이제 밸류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테마로 인한 버블을 놓친 거는 이제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종목들은 정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70% 90% 빠진 다음에 몇 년 쉴 거예요. 지금 보면 시즌 같은 경우가 코로나 진단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차 파동에서 한 300% 500%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한 300% 500% 파동이에요. 그리고 한 300% 500% 좀 이상 되는 파동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200% 파동이고 이게 이제 좀 진단 테마주들을 다 끌고 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장주는 이제 랩지노믹스랑 수젠텍 정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바닥 국면에서 거의 한 1500% 이상 이제 올라온 구간들이죠. 자, 제가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그려놨던 구간이 이제 요런 종목들이 이제 편입을 이제 추천을 드렸던 구간들이고요. EDGC 같은 경우도 요런 자리, 액세스바이오, 바이오니아 다 요런 자리 이제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 일괄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버블이 또 끼고 있는데 제가 이제 파동 정리를 해드릴 때 조정이 들어왔다가 움직일 때
보통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움직이는 흐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자 1차 파동이 진행이 된 다음에 후발주들이 나중에 세게 뻗어나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이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이제 같이 무너지기 시작할 건데 요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진단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급 포화가 보여집니다. 자, 지금은 이제 수요가 버텨주면서 이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제 매출단은 이제 늘어나는 포인트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진은 계속 줄어드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이 제가 이제 진단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미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IT 기업이고 무슨 뭐 마스크 파는 기업이고 등등등 뭐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고 다 진단기기 막 내놓고 이쪽 사업에 진출하니 어쩌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버블이 굉장히 심하게 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적정 가치로 보면 큰 버블이 아닐 수 있어요. 한 더블 정도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50% 빠지면 요거는 해소될 부분들인데 자 이게 이제 내년에 안 좋아지고 내후년에 더 안 좋아지고 하면 여기에서 또 50% 거기에서 또 50%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70%가 빠진다 그래도 싸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합리적으로 90% 정도 빠져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위치에서는 주가가 90%가 빠진다라는 거는 진짜 굉장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제 진단기기 파이프라인이 뭐가 있나 보면 이제 뭐 이거는 암 같은 거, 암 관련된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뭐 등등 뭐 있다고 보면 지금 코로나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매출 증대라든가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이게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내려올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려왔다가 다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빠질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는 버블을 확대해놨기 때문에 쳐다보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자, 제가 이제 1차 파동 나왔을 때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올해 실적까지만 반영을 했는다 그래도 한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마이너스 50% 뭐 요 정도 빠지면서 투매 흐름들이 나오면 이제 후발주들이랑 해서 같이 담아보는 포지션들을 취해서 이제 바이오 비중을 다시 한번 늘려보겠다라고 제가 회원방송에서 회원분들한테 코멘트들을 드리면서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그냥 버블을 확대해버린다 그러면 그냥 앞으로 3년, 5년, 10년은 버린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진출을 해서 지금 기존 사업 구조랑 완전히 뭘 바꿔서 어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잡지 않는 이상에는 자, 기존에 있는 진단기술을 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 진단기기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기업들은 이거는 앞으로 확장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 신라젠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를까요? 2017년도에 이제 흥했던 부분들인데 이건 이제 임상 관련된 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임상이 망하게 돼서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이제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리스크가 큰 거죠. 근데 시젠이나 요런 기업들은 자, 주가는 90% 빠질 수 있는데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뭔가 다시 이제 다른 어떤 모멘텀들을 잡으려고 일단 회사에는 돈이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새로 투자를 한다라든가 이런 여력들은 생겼다라는 거죠. 다만 주가 위치만 너무 높아서 이거는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는데 회사는 성장을 지속하는 흐름들이 앞으로 한 3년, 5년 후부터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 2년, 3년 동안은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코로나 진단기기가 지금보다 확대돼서 팔릴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니까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진단기기 같은 경우는 다 비축을 해놓은 구간들이고 국가적으로 이제 밀어서 자국에 있는 요런 관련 기업들의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캐파들을 다 만들어 놓은 구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은 지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버블 같은 경우는 자, 미래에 안 좋을 게 담보되어 있는 이런 버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보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과거 IT 닷컴 버블 때 닷컴 뭐 그 기업들이라 아니면 2007년도에 무슨 건설
철강, 뭐 금융, 뭐 이런 섹터들 막 수천 프로씩 왔을 때 이때도 한 3000%, 5000%씩 올라갔거든요. 뭐 많이 올라간 거는 100배씩 올라가고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이제 30배 막 이렇게씩 온 기업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 테마 관련된 기업들 중에 신풍제약이라든가 뭐 등등등, 시젠 뭐 이런 기업들도 한 2000% 이상씩은 왔고요. 바닥이 14,000원이니까 지금 32만원이니까 2000% 이상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버블을 더 확대하든 여기에서 꺼지든 간에 일단 빠질 때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마이너스 90%씩 빠질 거라는 거예요. 70%, 90%씩은 빠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치고 올라가서 돈을 그만큼 벌어낼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함부로 매매를 한다고 달라든다거나 뭐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자, 순환매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자, 엑세스바이오나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자, 요 앞에 구간에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일괄매도 사인들을 냈는데, 자, 지나고 보니까 주가가 올라왔다 그래갖고 이때 포지션이 합리적이지 않냐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때 매도 사인 냈을 때 다 조정이 진행이 됐는데 생각과 다르게 버블을 확대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해서 가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매도 사인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제가 이제 그래서 복리계좌라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원분들 중에 자, 이런 버블 수익도 챙겨가는 회원분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신라면 바투님은 자, 기준을 명확히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런 버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미래가 안 좋아질 거, 업황이 이제 안 좋아질 게 뻔한 섹터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돈을 아무리 많이 벌든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년, 내후년에 지금 실적에 뭐 반토막, 반의 반토막씩 떨어질 건데, 매출이고 이익이고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반토막, 반의 반토막씩 떨어질 거면 주가는 이런 미래 흐름들을 반영하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라오는 기업들 중에 5G 관련된 기업들, 뭐 지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1, 2년 후에도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기업들은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미래 가치를 땡겨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 2년 후의 실적을 땡겨서 지금 반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으로 보면 이것도 버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버블들은 용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TSE 같은 기업들도 보면 지금 자리에서 당장 올해 실적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적정이거나 살짝 버블 정도에 있을 거예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버블이죠. 다만 내년 내후년 실적을 반영을 해보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뭐 100%, 200% 정도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구간까지도 계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이런 버블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어도 보유를 해갖고 가야 됩니다. 자, 분할 매도를 하면서. 미래가 안 좋아질 것 같은 버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꺼지는 시점이 이제 확인이 되고 뭐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자, 교체를 보는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시장이 꺼지는 거, 전체적으로 꺼지는 게 확인이 될 때 던지는 게 자, 효율적으로는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뭐 꺼지기 시작하면 하한가로 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 포지션들을 보면서 이제 포지션 청산을 보는 거고, 요런 종목들은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2차 전지라든가 5G라든가 수소차라든가 뭐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라든가 또 그 뭐야 또 뭐가 있을까? 무슨 기업이 있을까? 맞아, 풍력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어때요? 꺼져도 자, 주가가 이제 50%가 빠지든 70%가 빠지든 지금의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미래 실적을 땡겨와서 계산을 해보면 1, 2년, 3년, 4년 후까지는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가능성들이 더 높다라는 거죠. 자, 이런 버블들은 보유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합리적인 버블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떨어질 건데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가치를 과하게 반영을 해놨다라는 거는 버블의 폭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좋아지는 부분들이 아니고 떨어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가가.
그런 게 이제 저는 비합리적인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버블과 자, 비합리적인 버블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버블 포지션은 이것도 이제 합리적인 버블 포지션은 조정이 올 때마다 기회가 오는 거예요. 뭐 30%가 빠지든 50%가 빠지든 70%가 빠지든 조정이 올 때마다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왜? 업황이 살아있으니까. 자, 미래에 좋아질 가능성들이 높으니까. 근데 비합리적인 버블이라는 건 뭐예요? 조정이 와도 버블의 정도에 따라 버블이 없는 구간까지 빠지기 전까지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락이 진행이 돼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빠질 거거든요. 안 올라오고. 잠깐 반등했다도 계속 빠지고 반등했다도 계속 빠지고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가는 가치를 반영해서 가니까. 그러니까 버블도 같은 버블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게 합리적인 버블과 비합리적인 버블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체크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지, 이 업황이 어떤지, 자, 미래에 계속 좋을 수 있는지 안 좋아질 건지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망할 위험이 더 높은 거죠. 그쵸? 2017년도에 주도주였던 주도 뭐 이제 대장주였던 뭐 HLB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기업들이죠. 근데 이제 망할 기업들은 이제 뭐 신라젠 같은 기업들은 거의 뭐 망조로 가고 있고, 뭐 HLB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캐시카우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성장 모멘텀들이 잡혀가고 있는 거고, 이때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져있는 기업들 중에도 이제 뭔가 이제 달라지는 흐름들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속 가능한 기업과 지속 가능하지 못한 기업들. 시젠이나 지금 진단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과 비슷하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지속성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2년, 5년 동안은, 자, 2년 동안은 거의 무조건 안 좋을 가능성, 무조건 안 좋을 거라고 봐야 되고, 5년 후에부터 이제 어디서 턴어라운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어떤, 뭐, 수익 구조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진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젠이라든가 지금 올라오는 진단 기업들은 자, 숫자를 동반을 해서 올라왔던 자, 테마예요. 그러니까 신풍제약 같은 이런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간 테마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 시젠 같은 기업이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가 빠지면,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5% 빠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버블만큼 이제 빠지면, 자, 주가가 지금 적정 가치가 2만원인데, 이게 만약에 5만원, 7만원 가 있으면 어때요? 자, 2만원까지 내려오면, 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가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적정 가치가 2만원이라는 게 없으면, 어디까지 빠질까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적정 가치가 체크가 안 되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신풍제약 같은 기업들이 훨씬 더 위험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이제 뭐 시젠이라든가 무슨 뭐 랩지노믹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자, 숫자는 찍히는데 숫자가 계속 앞으로 하향 조절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밸류를 오버밸류를 받고 있으면 그만큼 하락폭은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 리스크는 똑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성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변동성 같은 부분에선 똑같다라는 거죠. 신라젠이나 시젠이나. 자,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버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래 실적을 땡겨 오는데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미래 실적을 땡겨 오는 거예요. 자, 비합리적인 버블은 자, 미래 실적을 땡겨 오는 게 아니고 이걸 땡겨 오는 게 아니고 지금을 반영하는 거예요. 자, 미래에는 안 좋아질 거야. 미래에는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후퇴를 합니다. 자, 이렇게 후퇴를 하는데 지금을 가지고 올려놓으면은 미래에 후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변동성은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저는 비합리적인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합리적인 버블은 자, 미래의 성장이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어느 정도 반영할 거냐, 요런 걸 따라서 이제 쌓아가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라든가 무슨 지금 5G 관련된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기업들도 바닥에서 보면 뭐 1000% 이상씩 올라온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꽤 많이 보여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1000% 이상 올라온 거잖아요. 2015년, 16년도 바닥 구간에서 보면 2,500원 구간대였으니까 28,000원까지 거의 1000% 이상 올라왔는데
요 기업은 지금 1000% 이상 올라왔는데도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8만원, 10만원 정도가 적정 가치라고 보면 최소 5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2000% 간다 그래갖고 끝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버블은 이제 합리적인 버블이라는 거죠. 그 미래가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을 반영을 하는데 비싼 밸류로 반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미래에 안 좋아질 게 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뭐 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계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 버블에 대한 것도 구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버블이냐, 지금 이게 비합리적인 버블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매도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비중을 어떻게 줄여갈 거냐.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합리적인 버블이 껴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비중을 조금씩 줄여도 되겠죠. 축소 포지션을 약하게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100% 예를 들어 올라왔을 때 2분의 1 줄였으면 300% 올라왔을 때 또 2분의 1만 줄이고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합리적인 버블이 껴있으면 100% 올라왔을 때 똑같이 2분의 1을 줄였으면 300% 올라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를 줄인다던가, 그리고 뭐 500%가 올라왔을 때는 여기서 또 3분의 2를 줄인다던가, 남겨놓는 비중을 점점 줄여가면서 운영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버블은 비중을 많이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왜? 업사이드라는 폭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중간에 못 사요. 이걸 어떻게, 저는 못 삽니다. 왜냐면은, 왜 못 사냐면, 요런 데서 상승 여력이 막 한 100% 정도 보여요. 제가 100% 정도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0% 100% 정도. 근데 똑같은 섹터에서 자, 이런 종목은 뭐 상승 여력이 300% 보이면 이걸 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섹터 비중을 다 나눈다 그러면 오이솔루션은 50% 100% 보이는데 에이스테크는 300% 보인다, 예를 들어서. 상승 여력이 이게 높은데 이걸 언제 살 시간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직 안 움직인 기업들 중에는 500% 이상 상승 여력이 보이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걸 사야지 이런 거 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부터 사서 7, 8천원대부터 사서 갖고 오는 사람들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나눠 팔면서 보유를 해야지. 어디까지? 끝까지. 이게 업사이드 폭이 어떻게 엮일지를 모르는데. 이런 포지션들이 보유 포지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이 밑에서부터 편입을 한 사람들은, 자, 합리적인 버블이라 그러면 미래 가치를 땡겨오면서 이제 반영을 하고 업사이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황들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꺾일 때까지, 자, 이렇게 시젠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이게 업황이 꺾이는 게 확인이 되고 미래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치가 잡힐 때까지 보유해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싸게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런 포지션들을 새로 계속 취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못 잡은 포지션들도 이런 포지션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에이스테크도 3, 4천원부터 이제 추천을 드려서 이제 8천원 구간대, 1만원 구간대까지 추천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올라가는 구간들이고, 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7, 8천원 여기에서 추천을 드렸다가 뭐 2만원, 3만원 구간에 거의 다 때렸어요. 지금 이제 뭐 7만 2천원 막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상승 여력이 업사이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20, 30%가 남아있다고 보이지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편입 포지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TSE 같은 경우는 6천원 1만원부터 추천해 지금 4만원이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거를 뭐 하려고 이걸 다 내려요. 이게 조정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데, 새로 사는 사람들은 못 산단 말이에요. 살 포지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황이 꺾이고 이게 미래 가치가 떨어질 게 확실한 섹터와 미래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미래 가치를 땡겨서 받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 포지션들을 달리해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수익률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런 방송을 준비를 해봤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